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날 이재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뭐 입이 10개라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장남 김모 씨는 14일 이재명 씨 성남시장일 때 본가에 가 있으면 아버지가 방 안에서 전화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얘기하고는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부친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늦게 혹은 주말에 전화를 받았다고 자주 통화를 했음을 밝히며 어머니가 물을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과 관련해서는 원래 아버지가 가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가기 싫어했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 아버지랑 산책을 자주 했는데 출장 관련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며 이재명 씨랑 낚시도 하고 수차례 보고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 유동규 본부장과 있었던 일들을 들었다. 호주 출장이라 콕 집어 얘기하지 않았지만 성남시장과 골프 쳤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그는 이재명이 아버지를 모른다고 말한 점에 대해선 가족들 대부분 분통해하고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자충수를 두지라고 생각했다며 울분을 참지 못하는 듯 울먹였는데요. 모 김문기 장남의 증언대로라면 이재명은 분명 찢어진 거 맞겠지요? 김의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던 이영풍 기자에게 KBS가 13일 해고 통보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BS 이영풍 기자는 13일 오후 SNS를 통해 김의철 사장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으로 재계 해고를 통보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고 이유는 지시불이행, 사내질서 문란, 외부인을 통한 불법 행위 유발 등으로 통보해왔다고 이영풍 기자는 밝혔습니다. 이영풍 기자는 이어 오늘 제게 내려진 해고 통보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바로 김의철 사장과 민노총 세력들이 더 이상은 단 1초도 KBS에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영풍 기자는 오늘 해임 통보서 수령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일도 모레도 의연하게 KBS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KBS 김의철 막 나가는 거 맞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현철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인 상황이라며 이것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들어간 김의철 사장이 선포한 비상경영의 시작인가라고 김의철 사장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시청자 무서운 줄 모르는 KBS 국민의 보편적 관심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그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무논리 해고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들은 현지 시간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세안은 해류의 흐름을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권역인데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본에서 먼저 설명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기간에 개최되는 다자회의 중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까지 총 18개국이 참석하는 역내 최고 전략회의체인데요. 올해는 미얀마를 제외한 17개국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왕이 위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을 비난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선의를 갖고 얘기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절제된 표현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언급한 것은 기존에
중국 외교부가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던 것에 비해 순화된 것으로 아세안을 중국 측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7일 중국이 2021년 발간한 중국 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2020년 배출한 삼중 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간 22티베크렐의 약 50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한국의 원전 배출 총량 214티베크렐과 비교해도 5배가량 많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국내 좌파리들 이중성, 진심 역겹기만 합니다.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현지 시간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대통령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등을 포함한 양해 각서 3건을 체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 대표는 이날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두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에 앞서 협정 서명식을 열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MOU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토, 도시, 인프라 계획 협력, 공공, 민간 기업 간 교류 장려, 촉진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최인접국으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뮌헨 안보회의 계기로 열린 이후 약 5개월 만인데요. 반면 여전히 북괴 도발을 그저 몽상적으로 바라보는 민주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남북관계 NLL 시대는 끝났다면서 이제 이웃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북한이 대남 비난 담화에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칭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대부분 비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같은 민족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군사적 위협을 할 명분이 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의 문제로 만들어 남한을 제치고 미국을 직접 상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묻는다. NL로 상징되는 한민족 한국가 통일론이 맞다고 생각하나라며 하루빨리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급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뼈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가 현지 시간 13일 바르샤바의 와지엔키 박물관에서 열린 프리다 칼로 전시를 관람하며 프리다 칼로의 시그니처 색상을 사용해 리본을 구성하는 체험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날 김건희 여사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부인 아가타 코르나우서 여사와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폴란드 순방 중 김건희 여사가 명품 매장을 방문한 걸 두고 쇼핑 논란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1세대 국내 정치평론가로 30년 이상을 활동해온 유창선 시사평론가가 선동은 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라는 주제로 김건희 죽이기 신간을 출간합니다. 이 책의 1부에서 3부까지는 우리 정치를 흔들어온 선동 정치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유창선 평론가는 지난 대선을 거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건희라는 이름이 마타도어와 선동 정치에 집중적인 타겟이 됐다면서 이 책에서 김건희 여사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경쟁하는 정치인 당사자가 아니라 그의 배우자를 집중적인 선동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는 취지입니다. 선동 정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을 김건희 죽이기로 한 것은 그만한 상징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유창선 평론가는 우리 정치는
변함없이 증오와 저주의 정치를 계속해 나갔다. 정치는 생사를 건 전쟁터가 돼버렸고 타협과 조정을 본령으로 하는 정치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면서 수십 년간 정치 평론을 하면서 우리 정치를 지켜보았지만 이런 정치는 보다 처음 본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유창선 평론가는 전작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혹세무민하는 선동 정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